안녕하세요. 이대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공기관 면접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면접위원과 면접자가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구직자들께서 이런 고민 또는 궁금증 있으시죠? 과연 면접위원들은 면접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또는 들어와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한 번쯤 고민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 그러니까 면접위원의 면접 진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직자인 면접자들의 면접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대기실에서 또는 면접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면접 장소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공공기관 면접 진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블라인드 채용 프로세스를 먼저 설명을 듣고 공공기관 채용 면접 진행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블라인드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채용 설계의 과정입니다. 어떻게 채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기초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채용에 대한 계획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죠. 다음이 각 채용 부서, 직무마다 채용을 해야 되는 직무의 개념 정리를 하게 되겠다. 그 다음 그 직무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핵심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직무 기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채용 설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전형 설계죠. 검증을 하는, 채용을 하는 과정을 어떤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고 어떤 부분을 조금 다운사이즈, 작게 가져갈 것인지, 어떤 부분은 반드시 넣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조금 빼도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형을 설계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공공기관 채용이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차별적 요소를 구인 공고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배제시킬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채용 설계 과정에서부터 디자인하는 것이 바로 채용 설계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영역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모집이라는 단계죠. 구직자가 지원하는 단계로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 공공기업에서 모집자를 대거 확보하기 위해서 공고를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채용 공고를 집행을 하게 된다.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죠. 두 번째가 모집 과정에 있어서 차별적 요소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삭제를 한다. 블라인드 채용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차별적 요소 조항 검증 내용을 철저하게 배제를 시킨다. 세 번째가 입사 지원 서류에 대한 접수 관리죠.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접수를 받을 것인지, 반대 개념으로 구직자가 어떻게 접수하게 만들 것인지, 서로 효율과 효과성을 따져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공공기관과 구직자가 서로 편의성을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구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선발 과정이죠. 모집된 구직자에 대해서
hiring process, 어떠한 채용 검증 과정을 거치게 할 것인가. 근데 아시다시피 대부분 공공기관 채용은 주로 세 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이제 입사 서류 작성이죠. 다음 단계가 필기시험, 이제 면접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세 가지와 관계된 선발 도구를 선택하게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채용 과정을 통한 직무 적합의 인재를 선별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 기관 또는 우리 직무에 맞는 right people,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예, 세 번째가 구조화된 면접 도구를 활용한다. 단답형 질문과 단답형 답변은 주로 좀 배제를 하겠다. 면접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과거를 가능한 한 직무 중심으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 추가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서 면접자의 답변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면접을 봐야 되겠다. 소위 말해서 스타 면접이라고도 합니다만 구조화 면접을 통해서 하나의 상황에 구직자가 노출되었을 때 또는 지금까지 생활을 하셨을 때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를 구조화되게 면접을 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블라인드 채용의 주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블라인드 면접은 세 번째 단계인 선발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주요 챕터인 면접위원회 면접 진행 절차와 면접자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면접위원회 진행 절차는 주로 5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최초 면접위원도 면접 장소에 이제 입시를 하게 되겠죠. 예, 정해진 시간 이전에 입시를 해서 나름 준비하고 검토해야 될 내용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이 이제 최초 면접자가 입시를 하기 전에 관련된 서류라든지 무엇 그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제가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면접자들이 입시를 하였기 때문에 상호 간의 정보 수집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면접 중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가 면접이 끝나고 해당 조나 해당 면접자가 퇴실을 하게 되면 새로운 면접자가 들어오기 전에 일정적인 시간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 안에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인지, 자, 이러한 것들이 다음에 면접조가 입시를 하기 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국가고시면접위원과 공기업면접위원을 지금 현재 8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특히 이 네 번째, 다음 면접조가 입시를 하기 전에 내부의 의견 조율이나 평가사항이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영역이 됩니다. 자,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면접 전형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바로 5가지 단계가 되는 것이죠. 다음은 면접위원회 면접 진행 절차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초 면접 장소에 면접위원이 입실 후에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두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첫 번째는 면접위원 간의 상호 간의 교류 인사를 하게 되겠죠.
조직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면접위원이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면접위원 간의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로 서먹서먹하면 뭔가 질문을 할 때도 언밸런스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해당 면접 시간 전에 여유 있게 도착을 해서 면접위원과 다양하게 의견을 조율하고 상호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것이죠. 면접자에게 제대로 된 팀워크와 제대로 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는 면접관 상호 간의 교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 이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면접 가이드라인을 검토를 하게 된다. 자, 해당 데스크에서 면접을 이제 보기 전에 행정 서류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그 서류를 사내에서 사전에 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일 면접 데스크에 가면 면접을 보실 때 어떠한 내용, 어떻게 진행이 되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직무를 대상으로 몇 명을 채용을 해야 되고 면접 질문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검토를 하는 시간이 주어진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블라인드 면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적인 절차와 원칙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면접위원이라고 할지라도 법과 원칙에 벗어나는 면접위원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겠죠. 해서 가이드라인을 서면상으로 충분히 숙지하고 면접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면접 현황이죠. 그리고 면접 주의사항을 해당 공기업의 스텝, 주로 이제 인사부서의 팀장님이나 아니면 조금 실무 책임자들께서 오셔서 이제 구두상으로 설명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는 어떠한 직무 직렬이고 채용 직무의 인원수는 각각 몇 분 정도를 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면접 때 꼭 좀 아니면 주의사항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스텝으로부터 확인 또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채용 직무와 채용 인원 그리고 고용 형태, 뭐 계약직, 무계약직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우대 사항 확인. 자, 이 네 가지 요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채용 인원과 채용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해당 직무를 지원하는 지원자에게 정확한 질문이 부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 직무에게 B 직무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혹시 이 채용 직무의 우대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면접위원도 한 가지 한 가지씩 검토를 하고 면접에 참여를 하게 된다. 이 점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직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면접위원들은 사전에 굉장히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는구나. 대충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량적, 정성적으로, 원칙적으로 질문의 내용을 검토하고 사전에 면접위원들끼리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정말 나올 법한 그러한 수준의 질문이 우리에게 부여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이제 내용이 면접 보완각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위원이 어느 장소에서 면접을 받고 뭐 어떤 질문을 했고 그리고
어떠한 면접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면접 상황에 있었던 일체의 내용에 관한 보완을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각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되겠죠. 이유는 공평성과 공정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음 마지막으로 전체 면접 시간을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총 면접 시간이 7시간 정도 된다. 그리고 조별 면접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20분 또는 25분 정도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중간에 휴식 시간과 그리고 점심 시간은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조별 면접 시간을 확인한다는 소리는 해당 면접 인원이 3분이든 4분이든 5분이든 7분이든 간에 그 시간 안에 충분히 면접 검증이 가능하도록 질문의 숫자와 그리고 그에 따른 경청 그리고 면접 질문의 속도와 답변 속도를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면접자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 시간이 비교적 짧은데 동료 면접자가 상당히 숫자가 비교적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비교적 답변을 키워드로 두갈식으로 핵심 내용만을 위주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이죠. 비교적 면접 시간에 비해서 참여한 인원수가 소규모이다 라고 하면 부연 설명을 조금 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면접자들께서 면접 대기실에서 앉아서 면접 스텝 진행하시는 분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감안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초 면접자가 입실하기 전에는 어떠한 과정이 있는가? 자, 해당 1조의 면접자가 예를 들어서 5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다 면접에 참석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해당 기관의 스텝이 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면접위원인 당사자가 직접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가능한 패찰의 이름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면접 번호를 패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서와 면접자 간에 연결이 바로 돼야지 연결이 엇갈리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에게 검증을 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자와 지원 서류를 일치시켜서 확인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 서류 확인 및 검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대기실에 있을 때 면접 장소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 잔여 시간에 지원자들께서 작성하셨던 입사 지원 서류의 핵심 내용을 검증하게 되는 것이죠. 자, 1번 지원자는 어떤 경쟁력이 있고 이것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것이죠. 2번 면접자는 눈에 띄는 대목이 어떤 게 있고 조금 부족한 점이 어떤 게 있는데 이런 점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입사 지원 서류를 통해서 사전에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이 이제 필기시험의 점수 그리고 인적성 검사의 점수표가 옆에 이렇게 놓여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로 해서 필기시험의 레벨이 어느 정도가 되셨는지 그리고 직무적성 검사와 인적성 검사의 어떤 분포도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감안해서 면접 질문에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이런 과정이 끝나게 되면 채용 직무별로 핵심 역량을 이제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직무는 어떠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춰야 될 것 같다. 또는 사전에 NCS에 나와 있는 그러한 핵심 역량, 지식, 기술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이런 내용을 조금 집중적으로 검증해야 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올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예상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채용 직무별 핵심 역량을 사전에 저희들이 체크를 한다라는 소리. 행정직렬에서 총무다, 인사다, 시설 관리 쪽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유틸리티다, 뭐다 이렇게. 그러면 단위 기술 아니면 행정 쪽으로 반드시 이 경험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런 과목들을 들으면 상당히 유리하고,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하고, 이런 경력이 있으면 유리하다. 그걸 이제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이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이제 지원자 지원서를 전반적으로 오버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말 공들여서 작성하신 자기소개서를 한번 이렇게 정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주요 해당 내용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이 이제 지원자별 주요 역량 질문 체크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해당 면접 시간을 확인하고 이제 면접자가 면접실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접위원이 면접실로 처음 들어가서 바로 면접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면접자들이 입실하기 전에 이렇게 다양한 과정과 검토 과정과 핵심 역량을 체크하고 여러분들께서 제출한 지원서에 대해서 질문을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될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감안하고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나가신 다음에 다음 면접조가 이제 입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면접위원들 간에 상호 간의 평가, 의견 수렴을 합니다. 1조의 2번 후보자하고 4번 후보자가 좀 어떠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답변은 잘했는데 얼굴은 좀 어두워 보이고 의사소통 능력이 좀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호 간의 의견 조율을 한다. 그러니까 점수를 어떻게 매기자라는 의견 조율이 아니죠. 평가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 아니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니면 혁혁하게 뭔가 좋은 인재였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이제 우수 면접자와 비우수 면접자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평가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면접 평가표는 해당 조가 끝나고 바로 작성하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모든 면접이 진행된 다음에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기관마다 면접위원마다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이 종료가 되면 우대 사항에 대해서 가점을 줘야 되는 면접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면접자에 대한 최종 평가표, 최종 점수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합계 점수를 최종적으로 면접위원도 확인하고 스텝이 확인을 해서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면접이 이제 종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면접위원에 대한 프로세스는 주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면접자의 진행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감안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원자들이 면접 대기실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입시를 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면접실에 들어와서 면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퇴실을 하고 기타 행정사항에 필요한 부분은 사인을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런 부분 아주 간단하게 5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면접 대기실에 도착을 해서 면접자 확인 후에 입시를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면접자들은 개별 면접 신원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면접 시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분에서 40분까지 30분 정도 면접을 본다. 그리고 면접 번호표를 착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면접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진행기관으로부터 가이드를 받게 된다. 두 번째는 면접 진행에서부터 퇴실까지에 관한 내용. 이 내용도 상당히 간단한데요. 핵심 내용만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면접실로 입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면접위원과 상호 간에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면접 주의사항에 대해서 면접위원장 또는 스태프로부터 간단하게 안내를 받고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예, 면접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런 단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 단계는 면접 기관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면접 참석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다양한 행정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인을 하고 이제 면접 장소에서 완전히 퇴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공기관 면접, 즉 블라인드 면접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 채용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면접이라고 하는 블라인드 면접은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구직자들께서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을 과연 면접위원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가? 오늘 제가 전반부에서 중요한 내용을 짚어드렸습니다. 면접위원도 입시를 하기 전 그리고 무슨 데이터를 상대로 직무별로 채용 인원을 상대로 면접 시간별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하는지 이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공공기관 면접자로서 대응력이 높은 그러한 구직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